통해서 당의 지도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황당한 발상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인들이 계엄을 확대하고 자신들과 뜻이 다른 정치 지도자들에게 사법적 살인을 하고 저는 듣자마자 이런지에 거절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오해를 사기 딱 좋고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아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탄원서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 신군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를 쿠데타 세력에 좀 비유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보면 예. 지난 윤리위 징계 절차, 그다음에 윤리위 징계 이후에 비대위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예. 절차적인 정당성의 문제, 민주적 절차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예. 그래서 지금 가처분 신청의 이제 인용 결정이 언제 나오냐가 중요한데 예. 그거에 앞서서 그 영향을 발휘하고자 또는 그에 대한 재판부에 본인의 입장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다는 건 사실은 여러 가지 평론가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예.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억울함, 본인의 그 정당성을 어필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보다는 주관적 지극히 사적 감정에 좀 너무 표출이 강한 것이 아닌가. 예. 왜냐하면 여기서 절대자, 신군부 이렇게 비롯된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탄생 자체를 부정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지난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고요. 예. 그 전 단계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의 당원과 일반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후보가 된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절대자라든지 과거에 전두환 전 정부나 신군부의 구테타에 비교한다는 것은 지금의 국민의힘 자체를 부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선을 넘어도 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이준석 대표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은 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또 한 가지 폭로를 했잖아요. 만약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면 윤리위 징계와 경찰 수사를 잘 정리해주겠다. 이런 회유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폭로가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는 이 상황 자체를 일종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런 거에 대한 본인이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몰려갔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런 윤핵관이라든지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제안을 했고 어떤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걸 이제 폭로했다기보다는 이 상황을 재판부에게 단언스러운 행식으로 공개한 거죠. 근데 이 공개가 이제 본인 의도와 관계없이 이준석 대표는 이제 셀프 공개라고 해서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쪽 변호사들이 아마 이 열람을 해서 공개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고요. 예. 일단 정치에서는 이런 이제 비공식적 대화 이런 부분은 대체로 이제 공개를 잘 하지 않고 또 그건 정치적으로 문제를 푸는 어떤 협상용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궁중 비사를 통해서 역사를 바라보니까 재미는 있습니다만 예. 흥미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정치의 본령은 아니고 정치의 어떤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어떤 계기는 될 수 있으나 이런 문제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어쨌든 대화에서 이준석 대표하고의 어떤 협상 또는 이것을 정치적 타협을 하기 위한 조건 제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건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의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아요. 본인 생각으로 전부 재단하고 그러는데 우리 절차에 하자가 없다, 기각될 걸로 믿는다. 이게 무슨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까? 집권 주번에 이 비대위가 구성됐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심의를 받으러 법원에 가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텔레비에 비쳤어요. 그거를 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참 이거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 원래는 이제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뭐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좀 반응을 내놓는 것 같아요. 좀 기류가 좀 바뀐 겁니까? 글쎄 기류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준석 대표의 전 대표의 탄원서를 보면 사실은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김기현 전 대표를 저격하는 그 발언이 들어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조영 대표와 김기현 전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나의 그 음모론이라고 보는 거죠. 예. 모든 것들은 다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분위기를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 주호영 대표나 김기현 의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사실은 이 두 분은 율사 출신입니다. 특히 판사 출신이라서 이 관련돼서 아마 정치적인 식견 이외에 또 법적인 식견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대통령의 오더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것으로 비아냥 그런 식의 도를 넘은 비판은 당연히 이 두 분들께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는데요. 예. 다만 이제 주호영 대표나 김기현 의원도 굉장히 언짢고 모욕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도 국민의힘 당원이고 국민의힘의 소중한 자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이기 위해서 두 분이 똑같이 이준석 대표와 같은 그런 강한 발언을 하는 건 조금 자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한 언론 보도에 이제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의 이제 인터뷰 내용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 사이가 봉합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상당히 비관적이다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동안의 기류에서 조금 달라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예, 뭐 조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 이제 만나려고도 하고 뭔가 좀 중재해야 된다고 생각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단어서 공개되고 나서는 특정하게 이름이 나오니까 좀 더 예. 개양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이런 어떤 지금 현재 그 가처분 신청의 재판부까지도 영향을 주게 상당히 그 뭔가 몰아가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보고 예. 이제 비대위원장의 그런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가처분이 기각될 거로 확신한다 이런 이야기에 좀 더 본인이 좀 심정이 이제 꽂힌 것 같은데요. 그런 게 너무 이제 이준석 대표 격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약간 부작용이 난 것 같고 예. 문제는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이런 단언서를 공개한 게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이준석 대표를 좀 더 구석으로 몰아가서 좀 더 고립시키려고 하는 전략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너무 이렇게 몰아붙이면 오히려 이준석 대표도 지금 선을 넘었다 그러지만 국민의힘 어떤 이런 그 지도부도 지금 선을 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